오늘도 우리 시장은 뭐 불장, 요즘에 뭐 불장 그러는데 정말 이런 불장도 그렇게 흔치 않죠. 지수가 뭐 성큼성큼 뛰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시가는 늘 보면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갭으로 뛰어가지고 시작한 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째, 일주일 동안을 지금 이렇게 성큼성큼 위쪽으로 뛰어가지고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코스피가 일단 작년에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종가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장이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뛰어 올랐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은 사실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그간에 코스피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부진했다 이랬는데 코스닥이 올해의 연고점을 뛰어넘고 올해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썼습니다. 코스닥은 아직도 갈 길이 멀죠. 코스피에 비하면은 코스피는 벌써 작년 고점을 뚫어냈는데 코스닥은 작년 고점이 어디냐면은 여기잖아요. 근데 아직 천일선도 이게 천일선인데 천일선도 아직 못 뚫어냈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지금 채비를 하고 있다.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코스닥도 당연히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코스피보다 느린 듯 싶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코스닥도 가만히 보시면은 5일선 위에서 지금 계속 양봉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스닥도 약한 게 아니에요. 결코 약한 게 아니고 단지 이제 코스피 쪽에서 워낙 그 정책 관련주들이 이번에는 참 그 희한한 게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코스피의 시총 상위지에 다들 포진이 돼 있어가지고 은행주라든가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이런 부분들이 다 코스피의 시총 상위에 포진이 되면서 그쪽에서 지수를 이끌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이제 상당히 급등을 했죠. 자, 이제부터는 좀 시장을 좀 돌아봐야 될 만한 시기가 좀 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매물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중요한 수급의 교체들이 보면은 반도체가 갑자기 이제 또 올라갔고 특히 소부장 쪽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요 근래에도 계속 꾸준히 올라왔지만 소부장들이 그간에 좀 멈춰 있었는데 소부장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이오 쪽도 오늘 좋았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도 오늘은 살짝 또 반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 뭔가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요. 우리 시장의 그간의 움직임을 가만 보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매수를 이날 하자고 그랬죠. 코스피가 5일선 타면 하지 않을까. 이날부터 시작해서 천일선을 돌파하는 구간까지는 주도 섹터가 조방원이라고 부르죠. 조선방산 원자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거는 우리가 허니문 랠리라고 부를 수가 있죠. 정책 관련주, 특히나 그중에서도 상법 개정에 관련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이 코스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여기는 조방원, 여기는 이제 정책 관련주 이랬다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무슨 허니문 랠리 정책 관련주로만 다음 랠리를 또 이어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어떤 모멘텀들이 필요한데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제 실적으로 돌아갈 거고요. 시장은 실적이고 또 한 가지는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예요. 실적과 유동성이죠. 실적이 잘 나오면은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요. 또 돈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대표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섹터가 우리 시장 전체를 움직일 만한 섹터 중에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도체가 실적이 좋으면 시장이 올라가요. 반도체가 실적이 안 좋으면 시장이 꺾입니다. 이런데 고점 찍었던 이유가 뭡니까? 삼성전자 실적 피크론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반도체 실적이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반도체 실적으로 지금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죠. 반도체 실적은 지금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의 다른 말은 금리죠. 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느냐 마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리 아니고요. 이거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유동성이 확대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요 근래에 연준 위원들 중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위원들이 하나둘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는 관세 때문에 올해도 보면 세계은행에서 오늘도 전 세계 지금 성장률을 다 다운시켰죠. 근데 경기는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경기 안 좋아지면 금리를 좀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내리는 거를 상당히 좀 두려워했는데 지금 막상 또 숫자를 펼쳐보니까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확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 중에서 이제는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고 유동성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의 사이즈 큰 섹터가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오늘 반바지가 움직인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바지가 움직이니까 코스닥이 움직이죠. 그 연고점을 또 뚫고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수급이 좀 교체될 만한 시기에 왔다. 수급이 교체되면서 주도주가 바뀌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정책주들이 이제는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는 반바지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들의 시장 흐름이 앞으로는 이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의 특징주들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 볼 수가 없죠. 요즘에 반도체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다음 달 초에는 삼성전자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지금 디램 가격도 다들 올라갔고 삼성전자 HBM 것만 하더라도 1분기 때보다도 이번에 확실히 지금 생산량이 지금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HBM 때문에 엄청 뒤처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조금씩 따라잡는 움직임들이 있고 하이닉스야 당연히 실적 좋을 걸로 보고 있죠. 반도체 투탑이 일단은 좋고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가만 보겠습니다. 근래 너무 좋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엄청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에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 자체를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에 대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좋다 하면서 빠질 때 제가 안 좋지 않다 올라갈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에 와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 가지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신고가 낸다고 그랬죠. 낼 겁니다. 그럼 미국 시장 또 올라갈 거고요. 어쨌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또 좋아지고 있는 형태고 HBM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이제는 디램과 낸드까지도 좋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좋을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리노공업은 근간에 굉장히 잘 올라왔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이오테크닉스
ISC 이런 종목들 다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YC 같은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뭐 테스 같은 종목들도 이거 뭐 전통적인 그 레거시 종목인데 올라오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게 원익 IPS가 오늘 10%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거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뜻이 뭐예요? 이거 디램 시장 좋다라는 뜻이에요. 디램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이제 업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겠고, 반도체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반도체는 사야 돼요. 사셔야 되고, 이번 정책 관련주들 랠리가 한바탕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이제는 반도체들이 이제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랠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이오하고 2차 전지, 바이오랑 2차 전지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일단 바이오 쪽 보면은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 요즘에 반등들이 세게 나왔죠. 잘 나오고 있고 대장주가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일스톤 수령했다라는 뭐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리가캠도 올해 또 신고가 낼 걸로 보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고 또 뭡니까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좋은 일이 이미 터졌지만은 주가가 쉽게 죽지 않고 있죠. 한 파동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삼천당제약도 뭐 요즘에 반등이 잘 나오고 있고 다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뭐, 그리고 이제 뭐 학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작은 학회이긴 하지만 뭐 학회들이 또 많이 몰쳐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쪽 수급을 보면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이제 특징적인 게 LNF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분위기 안 좋은 2차 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흐르고 있죠. 이거는 이제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바이오가 일단은 그 코스닥을 움직이려면은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인데, 바이오가 일단은 이끌고 하지만 바이오만 맨날 올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소 게임 형태로 2차 전지도 이제는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는 반등이 좀 나올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LG엔솔도 지난번에 LNF 그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요날이었거든요. 조금 키워보면은 요날이었는데 요날 살짝 흔들리는 듯 하더니 아래 꼬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뭐 밑으로 더 빠질 힘도 없다. 2차 전지는 이제 이런 거죠. 이제는 올라갈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올라갈 모멘텀은 제가 자체 동력은 없다고 그랬죠. 결국 올라갈 모멘텀은 시장 상승이에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2차 전지도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바이오 2차 전지는 성장주를 대표로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대표로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반등들이 또 나올 거고, 바이오가 아무래도 조금 더 2차 전지보다는 노이즈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유력한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자동차가 요즘에 반등들이 나오죠. 제가 자동차 꾸준히 말씀드립니다. 현대차는 한 3, 4년 내에 뭐 최저점일 수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이 줄어요. 미국으로 가는 게 특히.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괜히 우리나라에서 관세 매기는 거 가지고 미국 수출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생산이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겠고, 아직까지 명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다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요즘에 뭐 만도도 바닥 잡고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이 좀 세게 나오죠. 또 SL 같은 종목들도 다 부품주들도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이 있는 그런 이제 부품주입니다. 다들 관심들을 가지셔야 되고, 자동차 하반기 때 아마 랠리가 한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동차도 유력하기 때문에 자동차도 보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태양광 쪽이 그 자율주행 먼저 볼까요? 자율주행 쪽이 오늘 이제 SOS랩 같은 경우에도 9%, 퓨런티어도 8%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라이컴도 13%. 테슬라의 오스틴 그 로보택시 운행이
14일인가, 근데 그 이제 뭐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다음 주 22일인가로 이제 좀 미뤄졌죠. 이건 좀 잘 된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모멘텀 기간이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로보택시 운행이 막상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건 이제 제로 소진성으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번 반등에서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22일 전에는. 예, 그래서 그러는 이제 재료 노출성 매물 나오는 거를 지금은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신규 진입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예, 올라가면은 좀 빠져나오는 그런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뭐 제가 얼마나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실리콘투 보세요. 신고가를 확 내버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의 진출 같은 것들, 이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 또 중국 시장도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좀 안 먹혔었는데 중국 시장도 살짝 조금 더 풀리는 듯한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화장품들 하반기에도 계속 실적 좋을 겁니다. 화장품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사기에는 좀 그렇죠. 많이 올라가서 실리콘투는 정말 3만 원 밑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얘기 듣고 그때 사셨던 분들 같으면은 뭐 얼마입니까? 이게 수익률이 거의 근한 더블 났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다더라도 어쨌든 이제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접근은 가능합니다만 단기 매매 정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반기 때도 화장품 쪽은 실적이 좋을 겁니다. 태양광도 오늘 많이 움직였죠. 뭐 앨런 머스크가 태양광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뭐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로비한다 그러죠. 보조금 줄이지 말자 이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뭐 좋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비중이 좀 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지금 이제 소문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소문에서 올라가다가 만약에 소문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든지 또는 뭐 안 됐다든지 이래버리면은 이제 또 매물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그냥 바이앤홀딩보다는 조금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에서는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다 팔 필요는 없고요.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다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안주들 많이 움직였죠. 예스24 그 해킹 때문에 라운시큐어 뭐 KCI는 상한가 왔는데 제가 보안주와 관련해서는 늘상 테마주다 말씀드렸죠. 실적이 안 나와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테마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안주들이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업체들도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일단 내일쯤에서는 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일쯤에서는 매도 자리를 좀 보시는 게 좋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때 되면은 또 한 번씩 뉴스 나와서 오르고 또 그랬다가 또 금방 또 죽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라운시큐어도 보세요. 전통적인 보안주지만 한번 오르다가 또 쭉 빠지고 오르는 듯 싶다가 또 쭉 빠지고 뭐 이런 형태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략 부분 좀 들어가서요. 이제는 우리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예, 앞으로의 전망 어떠냐? 앞으로 우리 시장 계속 좋을 거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는 좀 쉬어감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일자로 이렇게 뻗어 올라가겠어요. 아마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쉬어감이 한 번은 좀 나타난다 봐야 되겠고 내일이 이제 동시만길입니다. 어쩌면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핑계거리가 좀 필요하니까 내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조금 쉬어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내일 안 쉬고 하루 이틀 더 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일 거고요. 예, 그 조금 이제 쉬어감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 쉬어감 중에 이제는 조금 쉬었다가 2차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이때는 이제는 주도주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급 교체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수급 교체의 핵심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단어가 그동안엔 정책이었다면은 이제는 단어가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 이 두 가지 단어로 이제는 모멘텀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들 일단은 좀 봐야 되고요. 하반기 실적주들 또 실적 시즌에 움직일 만한 종목들 봐놔야 되고 또 유동성 랠리가 또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성장주들 또 봐야 되겠죠. 그럼 정책주들은 그러면은 이제는 확 죽어버리느냐? 또 이렇지도 않아요. 정책주들 특히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도 한 번에 뭐 매물이 쏟아져가지고 확 그냥 꺾여버리고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탄력은 둔화될 거고 옆으로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중에 시장에서 인기가 떨어지면은 빠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옆으로 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이쪽도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주사들 뭐 가지고 뭐 단기 매매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될 겁니다. 증권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서 좀 쉬었다 가지 여기서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쉬었다 감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오히려 하반기 실적주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하반기 실적주들의 중심에 있는 게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이제는 업황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실적주이면서 우리 시장의 수급의 중심에 있는 시장을 이끌고 가려면 꼭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 또 실적주로서 제가 또 계속 보고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무슨 관세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실적 우려가 있지만은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생산을 해버리면은 관세 우려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지금 테슬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그러면은 현대차가 지금 언급이 될 정도로 미국 내에서의 현대차의 인지도도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실적주로서 우리가 지금 계속 봐야 됩니다. 자동차의 실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꾸준히 몇 년간 상승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현대차, 자동차 종목들 계속 보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도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잡아야 될 종목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는 로봇주들 아직 반등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되고 있지만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접으면 안 됩니다. 로봇하고 자율주행 시대는 꼭 올 수밖에 없고 그게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부각이 되면서 이제 로봇주들 하반기 때 특히나 잡아 올릴 겁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도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했을 경우에 뭘 살까를 고민을 하겠죠. 그 중에 유력한 게 이 로봇이죠. 로봇주들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고 또 뭐 바이오 종목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는 코스닥을 올리는 데 있어가지고 중심에 있습니다. 뭐 이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바이오 종목 나 종목 잘 모르는데 그러면 시총 큰 종목들 사시면 틀림없어요. 알테오젠 뭐 시총 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휴제린이 뭐 또 뭐 있습니까? 리가케미니 뭐 이런 시총 큰 종목들 사놓으시면은 빠져도 또 올라오고요. 빠졌을 때 사놓으면은 금방 수익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 잘 모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이오도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시장에 어쨌든 쉬어감을 지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쉬어감이 이제는 시장에서 종목 교체에 어떤 이제 기회가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앞으로도 잘 갈 겁니다. 단기적으로 쉬어감을 조금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